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속노화입니다. 참 어수선한 시국입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더니 또 탄핵이 표결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담하고 복잡한 심정으로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년내과 의사로서 또 저속노화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음주,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은 많은 언론에 노출되면서 절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겹의 방어막을 쳐왔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회의 또는 기업의 리더가 왜 수신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자기 돌봄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고요. 물론 이 중에는 특히 술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잘못된 트릴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가짜 삼각형이죠. 갓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학대해야 된다. 갓생은 열심히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사는 것이고 현생이 힘들기 때문에 욜로는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를 갈다가 밤에는 또 술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쇼폼을 잔뜩 본다든지 무언가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현생이 지옥 같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풀려고 술 한잔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느냐, 너는 절간으로나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회에서의 성취와 나에 대한 즐거움을 주는 것, 보상을 주는 것, 그리고 자기 돌봄은 따로따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고속 성장을 경험하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일은 일대로 빡세게 하고 또 밤에 미친 듯이 즐기고 그러면서 건강은 챙기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술을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검사인 선배분과 저녁을 같이 할 자리가 있었는데 요즘에도 검사분들께서 그렇게 미친 듯이 술을 마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었고요. 저녁과 함께 약주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밤새서 일을 하는 게 지금도 뭐 루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의아했던 것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이 그림을 고려를 하면 술을 마시고 돌아가서 일을 한다, 그리고 새벽에 출근해서 일을 계속한다, 이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아웃풋을 낼 수가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 스파이크가 오게 되고, 그러면 자는 동안 제대로 회복 수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게 되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해마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에 만성적으로 술을 상용하는 분들의 뇌 상태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슷한 뇌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만성적인 음주가 가지고 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시스템의 이상은 장기적으로는 편도체,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중추이기도 하고 내 몸의 분노 또는 충동, 이런 것과 관련되는 중추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판단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사님들께서 매일 저녁에 폭탄주나 이런 술을 서초동에서 마시고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께 우리가 우리나라를 그동안 맡기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제가 매체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죠. 술을 마실 때마다 전두엽을 면도칼로 긁어낸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술을 마시거나 잠을 아끼거나 또는 가속노화가 되는 식사를 하거나 혈당 변동성을 심하게 만드는 식사를 하거나, 이런 변화들이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뇌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저는 이 상태를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면 뇌가 지저분한 상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상태, 번뇌가 많은 상태, 화가 많은 상태 또는 도파민 중독에 빠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안타깝게도 내가 생각하는 삶의 지향점이 조금 더 지저분해집니다. 무슨 뜻이냐? 잠을 못 잔 사람, 술을 많이 먹은 사람 또는 가속노화 식사를 항상 하면서 자기 돌봄이 안 된 사람의 경우에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 항상 스마트폰을 더 스크롤하고 싶고, 술은 더 땡기고,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도 더 가속노화 음식이 되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내가 생각하는 내 삶에서의 모든 선택들이 더 가속노화가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시 높아진 상태가 되면 결국에 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들은 점점 더 복부 비만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복부 지방은 만성염증을 만들고 만성염증은 또 근육을 녹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이클이 걸려있는 사람은 배는 나오고 허리는 굽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만성질환과 연관되는 인슐린 저항성, 혈압당뇨, 고지혈증도 나빠지고 혈관 내부의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뇌는 점점 더 빠르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은 더 떨어지고 해마는 더 위축이 됩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권력이 붙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권력자의 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일종의 도파민 중독과 비슷한 뇌의 상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상태가 흥미롭게도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또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 상태는 쉽게 말해서 별다른 자극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조금만 반하려고 하면 굉장히 격분하는, 대노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것들은 과거 독재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잘 재미있게 다룬 영화로서 이제 다운폴, 몰락이라는 영화도 있죠. 자,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복잡한 사안을 제대로 이해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까지 썼느냐면요. 중년기에 내가 수신을 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지저분하게 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뇌 건강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젊었을 때 반짝반짝하는 그런 영민함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떨어지는 거냐? 사실은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갓생을 살기 위해서 잠을 줄인다. 많이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하루에 1시간만 잠을 줄여도 그게 2주가 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소주 한 병 원샷한 정도가 되게 되고요. 이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전공의가 환자를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정도고 또 비행기 조종사는 사실은 24시간 수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공기를 몰면 안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매일 리더가 폭음을 하고 회복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체 기능을 또는 인지 기능을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리더가 우리나라를 만약에 독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5천만 국민은 사실은 음주 운항을 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안에 대해서 불필요한 대노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의사결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술이 어떤 식으로 뇌를 파괴하는지는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과각성이 되어 있는 이런 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 자극, 공포나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게 되겠고 또 이렇게 과각성이 된 상태에서 이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술을 찾게 되는 이런 중독의 회로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절 시스템들이 굉장히 과활성화가 됩니다. 매사에 항상 화를 내는 상황, 거기다가 회복 수면이 안 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 신체와 정서가 회복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결국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고 불안, 우울, 부정적 정서가 증가되는 상태.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인지활동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특히 알코올과 관련된 임상 연구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림 A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동년배에 비해서 12년 정도 뇌가 노화가 되어 있는 정도의 부피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요. 술을 상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난 100일 동안 먹은 술의 총량이 늘면 들수록 동년배에 비해서 뇌 노화가 전진되어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위험 음주 이상의 정말 알코올을 상용하시는 분이시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건강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사실은 제가 보았을 때는 거의 알코올 의존 내지는 이와 연관되어 있는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알코올을 사용하게 되면 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이런 어떤 쉴드를 치시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사실은 술은 나에게 화병을 주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쾌락원들, 그러니까 쉽게 나에게 도파민과 엔돌핀을 주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상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물질들이 상당한 쾌감을 주게 되지만 점차 쾌락을 느끼게 되는 기대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센서들의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용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은 줄어들게 되고 반대급부로 내가 느끼는 불쾌감은 내가 기대한 만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쾌감은 점점 더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내가 코카인과 같은 어떤 자극원을 경험하게 되면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보다 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점차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는 적고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는 많아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이런 어떤 자극원들을 사용하는 정도가 늘면 늘수록 사실은 오히려 우울감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과 같은 여러 가지 중독자 연구를 해보게 되면 사실 이분들이 즐거움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울불안 수면장애와 같은 만성 스트레스의 증세와 비슷하게 불쾌감에 항상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알코올과 같은 어떤 자극원을 상용하게 되면 절대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나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탐진치라고 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독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은 대중 강연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밑빠진 독에 채워넣고자 하는 어떤 자극원들이 내가 많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최고의 쾌감 또는 영속적인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미망이 있습니다. 이 미망이 이제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이 결국에는 탐욕이 생기게 되고, 탐욕은 쉽게 말해서 편도체의 과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리석음은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자극원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나는 불쾌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내 몸에 스트레스는 더 많은 상황이 되게 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결국에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해서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이 되고, 편도체가 과각성되기 때문에 탐욕이 많은,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탐진치의 악순환이 뱅뱅 돌죠. 중독의 사이클로 가게 되고 그 결과는 점점 더 전두엽 기능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뇌가 녹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낮에는 실컷 화를 내다가 밤에는 또 술을 찾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빠르게 사람의 뇌는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에 드는 것을 전두엽을 면도날로 긁어내는 것에 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정말 알코올에 의해서 광범위한 인지기능 저하가 생겨서 국가라든지 또는 기업에 광범위한 정말 심대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자명한 것이죠. 만약에 리더가 국가나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우스개로 그냥 저녁에 술 한잔 한 상태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닐까? 우스개로 넘기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것들도 보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리더가 갖춰야 될 수신의 자세를 어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기업이나 국가의 리더가 제대로 불확실성을 대처한다면, 스트레스를 관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리더는 적극적인 인지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슴슴한 도파민, 저는 그래서 잡곡밥 같은 도파민에 비유를 하는데요. 반대급부가 없는 그런 도파민을 얻는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활동은 어떤 것이냐, 마음챙김 명상이나 신체 활동이나 아니면 명상 테크닉들, 그리고 잘 잠을 잔다거나 정말 적극적인 인지활동을 통해서 책을 본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죠. 꿀잼 활동을 하고 술을 더 먹는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기업 강연을 가거나 하면 기업의 고위직이 되신 분들한테 지금 여러분 밑에 딸린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계시고 기업의 임원으로 계신 동안은 절주를 하시고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수면 시간은 항상 챙기시고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정갈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곤 하는데요. 그 정도로 내가 내 뇌를 얼마나 깨끗하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사람의 퍼포먼스를 떠나서 조직의 운명을 책임진 리더의 의사결정의 퀄리티에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슴슴한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주는 적극적인 인지활동, 독서나 글쓰기, 명상과 같은 활동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주게 되는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한 도파민을 얻고 스트레스도 제대로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잃게 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나한테 해를 주는 활동들을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꿀잼 활동을 하다가 잠을 안 잔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시스템은 시지포스가 언덕에서 밀어 올려야 되는 무거운 공과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내가 영위하는 라이프스타일 초이스들이 나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탐진치의 악순환이 돌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술을 마시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내 뇌의 상태가 점점 더 지저분해지는 가속노화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사람은 몸과 마음의 모든 상태가 더 빨리 나빠지기 때문에 금세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에는 숫자 나이는 젊을지라도 이미 거의 치매 환자와 비슷한 정도의 뇌를
뇌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풀어내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당장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식단을 정갈하게 만드는 것, 운동을 실천하는 것, 잘 자고 절주를 하는 것 다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 이런 생활 습관이 장기적으로 습관이 될 경우에 저는 이게 편안한 불편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복리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점점 더 편안한 나의 삶을 만들어주게 되고 이제 그 결과로 사실은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또 스트레스가 낮은 사람이 되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더 심한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대학이죠. 대학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선우를 알면 도에 가깝다. 자고로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고 그 집안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수양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수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로 해야 되고요. 그 마음을 바로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해야 되고요.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지식에 힘써야 된다. 지식에 힘쓰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를 철저히 연구함에 있고 만물의 이치를 철저히 연구한 후에 지식이 지극히 되고 지식이 지극해진 후에 뜻이 성실이 되며 뜻이 성실이 된 이후에 마음이 바르게 되며 마음이 바르게 된 이후에 자신의 몸이 수양이 되고 수양이 되어야 집안이 잘 다스려지고 백가를 정돈한 이후에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그리고 나라가 잘 다스려진 이후에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풀어놓은 것인데요. 결국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깨끗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2000년 전의 지식인들도 이미 알았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돌봄은 필요 없다. 갓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갈아 넣어야 되고 너도 갈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스트레스는 꿀잼으로 풀면 되지. 술과 담배는 국가가 허용한 공식적인 마약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그동안 술을 때려 마셨던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빛을 잃었고 그런 분들이 또 위에 올라가셔서 사회의 성장과 발달에 올바르지 않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 건강은 몸 건강이고 올바른 자기 돌봄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몸과 뇌가 깨끗해지면 라이프스타일이 좋아지게 되고 의사결정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신, 즉 자기 돌봄과 건강관리를 통해서 깨끗한 뇌를 만드시고 그 깨끗한 뇌를 통해서 더 품질이 높은, 더 질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갓생을 이루십시오. 이 과정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는 사람은 갓생을 사시면서 반대급부가 없는 제대로 된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욜로입니다. 욜로라는 것은 자기 학대를 하며 술을 퍼마시면서 도파민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도파민을 얻게 되시면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더 낮은 스트레스의 상태를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자기 돌봄과 자기 효능감을 주게 됩니다. 이 선순환을 만들면서 갓생과 욜로와 자기 돌봄의 풀소유를 만드시는 것이 우리 사회의 리더가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유념하셔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위하는 생활 습관에 지금 당장은 꿀잼이 아닐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편안함을 줄 수 있고 나와 상호작용을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왕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밑에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의사결정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즉 중간관리자 역할만 하면 되는 시절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 사회의 리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있는 정신과 명철한 판단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의사결정은 더더욱 빨라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는 단순히 관리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전략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이런 시대에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함부로 관리해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리더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수신이 되셔야만 시국도 되고 평천하도 된다는 대학의 이야기를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생활 습관을 그리고 절주를 단순히 건강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뇌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덕목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술을 먹고 버리는 여러 가지 나쁜 의사결정들이 해프닝
또는 웃고 넘길 거리로 더 이상 치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 권하는 사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며칠이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위기에 강했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의 마인드셋과 과거의 생활 습관에 머물러 있었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리더십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리더십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슬기롭게 그리고 희망찬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도 항상 건강하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원의 정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